창의적 생각은 그 조직의 창의적 역량과 많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그 조직이 얼마나 창의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는 그 조직이 결국 얼마나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뜻이지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 의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도 그 조직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. 노자 도덕경 첫 편,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?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이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. 도가 도면 비가 도요,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. 예, 아주 유명한 글귀죠. 이 도라는 게 있다, 도. 근데 이 도라는 게 어떤 도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그것은 퍼머넌트한 도가 아니다. 어떤 사물의 이름도 이게 무슨 이름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그 사물의 본질적인 이름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좀 느낌이 오시나요?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사물의 의자다 라고 의자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의자는 더 이상 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 즉 개념화가 들어가면서 그 개념의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죠. 도라는 게요 무슨 우주자연의 원리의 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조직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. 근데 우리 조직은 이 길만 가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창의적인 길이냐 이거죠.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은 도는 많습니다. 중앙고속도로, 경부고속도로, 또 아니면 내륙고속도로, 수없이 많은 도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경부고속도로만 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도겠습니까? 조직의 창의적 사고는 여기서 막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. 그 길들이 열려져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역량들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요즘 회사들 다녀보면요. 회사가 자기 이름조차도 다 부셔버립니다. 이름 자체에서 내가 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흔적들을 다 지워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만 보고는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것만 만들고 어떤 생각만 하고 어떤 것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부셔버리기 위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이 시대에 원한다면 반드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공항관리공사라고 하는 곳, 우리나라의 14개의 공항을 관리하는데 11개가 적자랍니다. 3개만 흑자라고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. 그 3개 공항에서 나오는 흑자가 11개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거죠.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그건 바로 공항을 공항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공항을 공항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공항은 비행기 타고 내리는 곳으로만 존재합니다. 그래봤자 비행세나 계류세밖에 더 받겠습니까? 공항은 쇼핑하는 곳, 공항은 병 고치는 곳, 그리고 공항은 영화 보는 곳, 다양한 공항을 벗어난 개념들이 창출됐을 때 그 공항의 밸류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.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생존의 대안을 찾아내려면 즉 나라고 하는 조직이 개념화되고 규정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도가도면 비상도라. 어떤 길을 길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정 오래된 위대한 길은 아니다.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. 어떤 사물을 이름 지어지는 순간 그건 그 사물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노자의 도덕경이 나온 겁니다. 있다와 없다는 어쩌면 공존하는 겁니다. 없음 없이 있음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있음 없이 없음이란 개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도덕경에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. 유와 무는 동출이명이라. 같을 동자 날출자. 같은 곳에 나왔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. 그러니 유와 무를 어느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유무를 동시에 공존하고 인정했을 때 진정 새로운 시각들이 살아있고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고 늘 창의적인 역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. 집대상하라. 큰 이미지를 잡아라. 천하왕 왕이 부대라. 어디 천하에 간들
당신이 해롭지 아니하리라. 안태평하리라. 편안하고 평정을 찾으리라. 음악과 아름다운 음식이 지나가는 과객을 멈출지지만 악여이가 과객지나 도지추로는 위대한 다양한 생각이 샘솟는 이 도에 나오는 말이야말로 다모기무미라. 그 단박하기가 마치 아무런 맛이 없는 듯하도다. 시지부족견이요 청지부족문이라. 보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아니하며 용지불각이라. 쓰려고 해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다. 참 이 노자 도덕경이 약간 선언적이면서 묘합니다.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톡 쏘지 않는다는데요.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지나가는 과객을 속깃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톡 쏘는 맛만 있을 뿐 위대한 모습은 아니랍니다.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가 꿈꾸는 그 도의 말은요, 싱겁답니다. 어쩌면 위대한 아이디어는 싱거워요. 딱 보기 이렇게 스파이시하지가 않아요. 맛도 별로 없습니다. 뭐 설명해 보려면 설명이 안 돼요. 뭐 보려고 해도 형체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, 그러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평범함이야말로 위대한 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단초라는 것이 바로 노덕경에서 꿈꾸는 도에 대한 철학입니다. 도가다면 비상도요,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. 길을 길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진정한 길이 아니며 사물의 이름을, 어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사물의 영원한 이름이 될 수 없다는 이 도덕경의 글을 보면서 진정 이 시대에 그 조직의 역량이 커지려면 어떠한 길이나 어떠한 사물의 이름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그 조직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변할 것입니다. 구글이라는 회사는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정말 회사 일은 30%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에 투여하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앞으로 향후 100년간 가장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아이디어는 강요나 굴림이 아닙니다. 노자가 꿈꾸는 강요되거나 개념화되지 않았을 때 더 위대한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가 난다는 생각, 이것이 바로 노자에게는 무의자연입니다. 없을 무자 할 위자,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 때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.